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7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네. 자, 37페이지. 거기 보시면 등록증 대여,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제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심심치 않게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먼저 등록증 양도 대여인데, 자, 우리 앞에서 자격증 배웠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등록증도 다른 사람에게 자, 양도 대여하면 안 되고요. 또 양도 대여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자, 양수 대여 받은 사람 있겠죠? 자, 그러면 둘 다 1년이야 1,000만 원이 이렇게 처벌됩니다. 자, 그래서 증 가지고 장난치면 다 처벌이 1년 1천. 그리고 이제 양도 대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 그러니까 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 대여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걸 일명 이중 등록. 자, 우리가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이중 등록인데요. 자, 이거는요. 자, 관할을 달리한 그 다음에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 다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자, 만일 강남구에 등록을 하고 종로구에 또 등록을 했다. 이거 이중 등록. 공인중개사는 개공사로 등록을 하고 자기가 대표자 법인으로 또 등록했다. 이걸 종별 단련 이중 등록입니다. 그러면 먼저 등록을 하고 나중에 등록을 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등록한 것만 취소가 아니라 먼저 한 것도 다 취소입니다. 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그리고 1년이야 1,000만 원이야. 이렇게 형벌까지 자, 받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소속인데, 자, 이중 소속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중 등록은 말 그대로 이제 등록이니까 이것은 개공사한테 해당되는데, 이중 소속은 자, 다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중 소속은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양다리 거치는데, 자, 주의할 것은 이걸 겸업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2군데 이상 소속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 소속된 것은 이중 소속이란 말 안 해요. 그건 겸업입니다. 그래서 허용된다면 그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중 소속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다른 중개사무소에 자, 이렇게 내가 소공사로 들어가겠다. 이런 게 이중 소속이에요. 또 A라는 사람이 자격을 취득하여 나 갑 밑에 소공사, 이렇게 을 밑에 소공사로 들어가겠다. 이중 소속. 자, B라는 사람이 자격이 없어요. 보조원으로 나 갑 밑에, 그 다음에 을 밑에 이렇게 보조원으로 일하겠다. 이게 이중 소속. 그러니까 이중 소속은 이렇게 개공사뿐만 아니라 다 해당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거 제재 조심하세요. 제재. 자, 그래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한다 그러면 반드시 등록이 이거 취소되고요. 그 다음 이거 1년 1천입니다. 1년 1천.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했습니다. 자,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재는 지금 자, 하나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소공사가 자, 평상시에 이중 소속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자격 정지 처분에 그리고 1년 1천 이렇게 돼. 그런데 만일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했다. 그러면 반드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1년 1천 이렇게 돼요. 자, 소공사 조심하셔야 돼요. 평상시. 그러니까 별 얘기 없이 이중 소속했다 그러면 평상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 정지에다가 1년 1천. 그런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1년 1천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 이게 없으니까 좀 체크해서 넣어두세요. 그 다음 중개 보조원입니다. 자, 보조원이 이중 소속하면 보조원은 이제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처분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1년 1천 형벌만. 자, 그러면 이중 소속은 뭐예요? 다 뭐예요? 이렇게 형벌이 지금 뭐다? 1년 1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중 소속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우리가 등록증 양도 대여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다 양도 대여한 사람, 양수 대여 받은 사람. 자, 이 사람 우리가 등록환청에 뭐예요? 자, 이렇게 신고 고발했을 때 이 사람 포상금 대상자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포상금 대상자 됩니다. 거기도 하나 딱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제 5개월 과정은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약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진도 상관없이 연관된 것들은 그때그때 다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신고 고발했을 때 보상금 대상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상금 대상자 어떻게 암기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상금 대상자 무부증 광교 그랬잖아요. 자, 그럼 무등록업자도 보상금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했어요. 무등록업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안 돼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도 보상. 그 다음에 이 증, 자격증, 등록증. 자, 오늘 우리 다룬 이런 사람들 다 보상금. 그 다음 이제 광자가 이제 개공사가 아니면서, 자, 개공사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한 경우죠. 그 다음에 이거 교는 말 그대로 교란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 신고 고발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자, 넘기셔서, 자, 40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격사유법. 자, 아주 중요한 파트죠.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그렇게 막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가끔 우리 모의고사 이런 데는 조금 어려운 지문도 등장하고 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선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형벌과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낯선 이런 형법상 용어들, 형벌 이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자, 내용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꼬박꼬박 출제되니까 놓치면 좀 억울하죠. 네. 자, 먼저 결격사유 보겠습니다. 자, 결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업종에 종사할 만한 자격이 안 되면 배제하겠다 이거예요. 왜냐? 부동산 거래가 한두 푼도 아닌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나 결함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자나 결함 있는 사람들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걸 배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격사유가 있어요. 주로 이제 사자 들어가는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결격사유가 많이 있는데, 자, 그럼 먼저 효과를 봅니다. 자, 간단해요. 결격사유 효과. 자, 결격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또 법인의 사원, 임원이나 소공사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도 없고 그거예요. 자, 결격에 해당되면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반대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에 해당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퇴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에 해당되면 당연히 이 업계에서 퇴출됩니다. 그럼 그 퇴출이 어떻게 되느냐? 개공사 같으면 등록이 취소되어 퇴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인의 사원 임원이나 그 다음에 고용인, 즉 소공사 보조원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개공사가 2개월 이내에 해소하라. 자, 여기서 해소란 말은 배제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자르든가 아니면 그 결격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도록 업무에서 배제시켜라. 이런 거 다 묶어서 해소 이런 말 써요. 보통 이제 우리가 2개월 이내에 이제 자르든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개공사가 자기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결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자, 거기 조금 이제 잘못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자, 1번. 그래도 쭉 한번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자, 결격사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은 취득한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자격을 딴 사람이 등록을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소공사로 취직할래요? 이것도 안 된다. 반대로 또 자격이 없는 사람. 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 중개인 할래요? 안 돼요. 또 법인의 사원 임원 할래요? 안 된다. 그게.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네. 자,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상가로 3, 고용 이런 말 있잖아요. 조금 여기 보기가 불편한데,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결격 사유다. 그러면 자,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이냐, 아니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중이냐.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이면 중개업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고용인으로 취직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사하다가 결격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자, 개공사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퇴출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자, 법인의 사원 임원. 자, 사원 임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자, 고용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개월 이내 해소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원 임원도 자, 2개월 내에 해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도 마찬가지 2개월 내에 해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공사가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자, 그러면 사원 임원이 결격일 때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이들의 결격을 법인이 떠안아서 법인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리고 고용인을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업무정지 처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2개월 내에 해소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져야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조심할 거. 자, 결격 사유라는 것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네, 시험 응시는 가능하다는 거. 왜냐하면 결격은 중개를 하다가 거래 당사자들의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시험 보는 것은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험 응시는 할 수는 있어요. 단, 결격 사유 중에 시험 응시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격 취소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3년간 결격이면서 3년간 시험 응시도 못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결격 사유 중에 이거 하나만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결격 사유자 시험 응시할 수 있나요? 있다라고 해야 돼요. 다 되니까. 단 자격 취소 이 사람만 3년간 제한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보시면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결격인자인지 거기 자, 등록 환청은요.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건 뭐냐? 우리 본적지 찾아가서 신원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신청할 때 신원조회를 해서 만일 결격이 드러난다. 그럼 등록을 안 받아주죠. 거절하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효과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유, 이제 결격 사유 내용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은 여기서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자, 먼저 미성년자. 자, 우리가 이제 어린 애들한테, 성년이 안 된 어린애한테 이런 물건을 맡기는 그러죠. 자, 이들이 시험을 응시해서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사무실 개업할 수 없는 이유가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생각도 미숙한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맡기기는 그렇다는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게 민법에서는요, 이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 의지가 돼요.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중개업에도 그러냐? 안 됩니다. 우리는 혼인을 했든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었든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 자, 이거 성년 취급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돼. 자, 그래서 미성년자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 19세가 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는지, 자,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입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냐면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 이제 이 말이 붙는 것은 이런 사람 도움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쉽게 말해 이제 마식한 사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물건을 맡길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배제하자 이건데, 자, 조심할 것은 그럼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이들은요 법원으로부터 반드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부족하니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정법원에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해요. 그럼 이제 가정법원이 판단해서 후견인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후견 개시 심판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돼요. 그럼 이제 이들이 어떻게 벗어나나요? 자, 이들이요. 그럼 이제 질병 같으면 이제 치료를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일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벗어나느냐? 아니에요. 이들이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다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돼요. 무슨 판단? 후견 종료 심판. 이제 더 이상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그때 벗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게 거기 주위에 피특정 후견이 있어요. 이거 작년에 기출문제도 나오고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피특정 후견인은요. 자, 우리 법조문에 결격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도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후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하여 후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 이들은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즉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상태가 달라요. 그냥 정상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은 자, 결격이 아니다? 아니다는 거. 자,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닙니다. 네. 자, 그다음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자, 일명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파산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갚을 능력은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대로 내버려 두면 빚쟁이들은 쫓겨다니면서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참 억울하지만 또 그 처자식, 가족까지 생계가 위태롭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보호해주자.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요. 그걸 따져봐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이게 파산이에요. 근데 이걸 가짜로, 사기로 하면 안 돼. 자, 재산 몰래 빼돌려 놓고 이렇게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사람은 조금 구제해 주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서면 이제 파산 선고를 해줘요. 그럼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으면 각종 경제적인 제약이 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이제 우리가 중개를 맡기기는 좀 그렇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벗어나나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빚을 갚고 이제 충분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자,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다시 법원으로부터 자, 복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파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복권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서 자, 이렇게 복권 결정을 받으면 그때 벗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복권 결정. 여기까지는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전과 기록 있는 거. 자,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4번입니다. 자, 4번. 자, 금고 이상의 자, 실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행이 종료되거나 자, 여기 이제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자, 포함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다음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면제됐어요. 자, 그날로부터 자, 3년이 자, 경과하지 않은 자. 그 얘기는 뭐냐?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과 기록 있는 사람들은 조금 기다리라 이건데, 자, 여기서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 그랬네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형법상의 형벌을 얘기하는데, 가장 무거운 사형부터 시작해서 징역, 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금고 이상 그랬으니까 금고 밑으로 이렇게 가벼운 형벌은 결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금고 이상이니까 자, 사형, 징역, 금고만 가리키는데 자, 뭐 사형은 의미가 없고요. 징역과 금고를 보시면 돼. 자, 그럼 징역은 우리가 잘 알아요. 금고가 뭐냐? 자, 이것도요. 우리가 교도소에 이제 가두는 거예요. 이제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인데 차이점. 징역은 일을 시켜요. 자, 여기 노역에 종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금고는 약간 명예형이다 해가지고 일을 시키지 않는 그 정도 차이.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자, 징역 몇 년, 금고 몇 년. 자,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고, 그 형기를 교도에서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집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집행이 종료됐단 말은 그 형기가 다 어때요? 끝났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형기가 다 마치면 그럼 이제 밖에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가 만기석방 그래요. 만기석방. 자, 그래서 형 선고를 내리면 그것을 사는 걸 집행. 그게 종료됐다면 다 마쳤다. 그럼 마쳤으니까 얼마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3년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3년. 그러니까 바로 중개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이 사람이 자, 부동산 사기 범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자, 선뜻 부동산 거래에 맡기겠어요?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 사람 되었는지 한 3년간은 지켜보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단 말이 뭐냐면 이걸 가석방 얘기해요. 가석방. 자, 가석방은 뭐냐? 형기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모범적으로 행형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적응을 빨리 하게끔 조금 일찍 풀어줘요. 자, 교도소에서 그 남은 형량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일찍 풀어줄 테니까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편하게 지내면서 그 남은 형기를 채워라. 자, 이거 남아있는 형기를 면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에서 내보내줄 테니까 집에서 다 채워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남아있는 형기, 이걸 이제 잔형기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잔형기를 다 이제 마치면 그때 종료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종료되는 게 포함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뭐예요? 네, 3년 지나라. 3년. 자, 그러니까 가석방이란 말 항상 잔형기 플러스 3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잔형기 플러스 3년.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면제는 뭐나요? 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면제는 형기가 남아있지만 그 남아있는 형기를 뭐한다? 면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그냥 출소 밖에 나오죠. 대신 얼마? 3년 지나라. 자, 그럼 이렇게 면제 사유가 뭐나요? 자, 이제 면제 사유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법이 변경됐다든가 또 시효가 완성됐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 이제 생략이 되는데 그 면제 사유 중에서도 여러분이 특별 사면. 자, 이것은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특별 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특사 이러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사면권이 풀어주는 걸 말해요. 자, 범죄자들 중에 모범수들 선정해서 일찍 풀어주겠다. 자, 이 사람들은 충분히 갱생이 됐어요. 아직 형기가 남아있지만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게 보여. 그러면 자, 좀 일찍 내보내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에서 풀어주면 그 남아있는 형기는 없어지니까 밖에 나와서 얼마 지나라? 네. 3년 지나라. 이렇게 됩니다. 특별 사면.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비교하세요. 자, 일반 사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일반 사면.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사면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자, 특별 사면은 범죄자들 중에 모범수들 선별하여 내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 사면은 어떤 경우냐면 조금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 범죄를 가지고 이걸 더 이상 범죄로 보지 말자. 일단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거나 기소를 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자, 이거는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걸 범죄로 보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특정 범죄를 선정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건데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니까 어때요? 밖에 나와서 반성할 시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즉 바로 벗어나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3년이 필요 없어요. 즉 일반 사면은 그러니까 결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시험에 이것도 가끔 물어보니까 이거 두 개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특별 사면은 3년 경과해야 되지만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는 거.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제 예로서 이게 조금 설명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자, 뭐가 있느냐? 자, 이번에는 금고 이상의 자, 실형의 선고가 아니라 자, 집행 유예를 받았네요. 자, 그랬을 때는 유예 기간 중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집행유예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아요. 자, 당신을 징역 2년에 처합니다. 땅땅땅 때립니다. 그럼 이제 그 2년을 어디서? 자,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집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집행을 유예한단 말은 판사가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 자리에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유예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가서 2년의 형기를 살아야 되는데 자, 초범이거나 또 3년 이하 좀 가벼운 범죄
또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이런 걸 따져서 보통 우리 정상 참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봐줘도 되겠다. 그러면 재판관이 재량권, 자, 1년에서 5년의 기간을 정해서 집행유예 기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고할 때 이렇게 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징역 2년, 자,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풀어주겠다. 대신 이 집행유예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반성 좀 해라. 그래서 이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 효력이 없어져요. 즉 전과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는 이제 전과 기록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고를 친다? 그럼 집행유예 취소돼요. 취소되면 다시 깜빵에 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조용히 성질 죽이면서 보내야 되죠.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집행유예는요, 일단 선고는 있어요. 자, 이렇게 징역 2년에 3년 선고는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집행은 그 선고 다음 단계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집행유예를 나오면, 자, 선고 얼마 있느냐, 이건 볼 필요는 없어요. 이 기간은 볼 필요 없고, 집행유예 기간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유예 기간만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혼동을 해. 여기다 또 플러스 3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둘을 더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자,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자, 기간이란 말 나오면, 자, 그 기간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기간. 자, 이게 이제 집행유예. 자, 그런데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요.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땅땅땅 때려야 되는데 그것도 때리지 않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범죄인데 선고에는 이제 2년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자, 집행유예는 1년에서 5년 기간 동안 재판관이 재량권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데 이게 2년. 그럼 이렇게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어떠냐?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이 기록마저도 안 남아요. 자, 근데 예전에는 선고유예도 결격이었는데 지금은 이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고유예란 말 나오면 무시해도 돼요. 자, 집행유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6번째. 자,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건데. 자, 이 법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 300만 원 이상의, 자, 벌금을 받아요. 그러면, 자, 이것도 얼마? 3년간 결격입니다. 자, 근데 조심할 거. 자,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자, 이 액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반드시 앞으로 가서 이 법, 다시 말해 중개사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인지를 확인하세요.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 받은 것은 결격이 아니다는 거. 자, 이건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조심할 것. 자,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입니다. 자, 이거는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에요. 자, 다른 법률 다 포함됩니다. 자, 다른 법률도 자, 여기는 다 포함된다는 거. 그런데 벌금만 이 법입니다. 벌금만.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법, 자, 저 법 안 따져요. 이 법, 저 법 안 따지고 벌금만 따진다는 거. 네. 자, 그런데 이제 벌금과 관련하여 거기 좀 뭐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3번에 그랬어요. 중개사법,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른 죄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한다 그랬죠? 자, 우리 형법이 이제 경합범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하나의 범죄가 두 가지 법 위반이 되는 경우. 그럼 이랬을 때 각각 형벌을 부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 중에 무거운 형벌의 2분의 1을 가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이 더 무거워지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벌금 부과할 때는 중개사법 위반과 만일 형법 위반 이게 동시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각각 분리해서 형을 선고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경합범 적용을 해가지고 가중 처벌하게 되면 벌금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넘게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결격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개사법 위반, 형법 위반 각각 별개로 벌금을 선고해라. 그렇게 해서 중개사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만 결격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합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도입이 됐는데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법과 관련해서 양형 제도에 대한 이런 전문 지식까지 뭐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참고로 이해만 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전과 기록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행정처분 받은 경우입니다. 행정처분. 자, 우리 교재 이제 42페이지 봅니다. 자, 첫 번째 7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자, 이거 3년간 결격입니다. 자, 근데 자격 취소는 3년간 결격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이건 시험 응시도 못한다는 거. 자, 이 기간 동안. 자,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시험 응시 못한다는 거. 자,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자격정지입니다. 자, 자격정지는 이제 소공사가 얻어맞는 거예요. 자격정지를 얻어맞으면, 자, 그 정지기간, 자, 정지기간 동안 결격. 자, 그러니까 아까 유예기간, 정지기간, 이렇게 기간이란 말 나오면 그 기간 동안 결격. 이러시면 돼요. 자, 결격. 자, 그 다음 이제 9번. 자, 9번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자, 이것도 그냥 결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정리하세요. 자, 뭐냐? 자, 등록이 취소돼요. 자, 이제 등록이 취소되면, 자, 이것도, 자, 3년간 결격. 자,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년 지나서 이제 종사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해가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그 도표에 이제 절대적 취소, 의무적 취소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배우니까 놔두고요. 자, 원칙이 3년간 결격인데 이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 이제 뭐예요? 이제 예외 사유가 있어요. 예외. 자, 근데 이 예외 사유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문제만 나오면 일단 틀려요. 자,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자, 설명을 했을 때는 이해가 돼. 나중에 시험 문제 보면 틀려요. 시험 볼 때까지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할 텐데, 이거 좀 어렵다. 그럼 무시해도 돼요. 꼭 시험에 출제되리라는 법 없어요. 또 시험에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건 몰라도 다른 내용 아는 걸로 답 찾는 데 지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등록 기준 미달, 사망, 해산, 결격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취소됐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유란 말은 이거 얘기하는 거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취소되면 3년. 왜냐? 법을 어겼기 때문에 3년간 반성해라.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럼 왜 예외가 되느냐 이거예요.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자, 예외가 지금 2개입니다. 자, 이거 하나가 있고 지금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 쭉 내려와서 거기 동그라미 2번. 폐업 후 재등록을 한 개공사가 폐업 전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 그럼 이 3년의 결격 기간에서요, 폐업 기간을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만 결격. 자, 이것은 저 뒤에 우리가 행정처분 파트에서 우리가 승계라는 게 있어요. 그거 배울 때 또 다뤄요. 자, 그러니까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자, 넘겨서 43페이지. 자, 43페이지 보세요. 자, 그럼 예외 사유 봅니다. 자, 거기 이제 기역, 리은, 디귿.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자, 그럼 이제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이 취소되면 이렇게 3년간 결격인데, 이 3년의 결격을, 자, 적용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왜냐? 첫 번째, 개인이, 자,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어요. 자, 그럼 사망을 놓고 봅시다. 그럼 사망도 우리 필요적 취소 사유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했어요. 자, 그럼 이제 3년의 결격 기간이 끝났어. 그럼 이 결격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중개업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3년간 결격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결격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년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망은 그냥 영원히 못하는 거지 3년만 못한다 이게 아니니까. 자, 이건 어렵지 않죠? 법인 해산도 사망하고 똑같아요.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됐어요. 자, 등록 기준이 미달하면 이거 의무적 취소사유입니다. 자, 예를 듭니다. 자, 우리가 등록 기준 법인 같은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등록을 받을 때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자, 3분의 1이니까 2명만 자격이 있으면 되잖아요. 3분의 1.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3명이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표 쓰고 나갑니다. 사표 쓰고 나가는 바람에 어때요? 자격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기준 미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등록 기준 미달. 그럼 이렇게 등록 기준 미달하면 이거 의무적 취소 사유니까 이걸 만약 취소를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표 쓰고 나가는 바람에 기준이 미달되는 거지 법인인 개공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기준만 다시 확보하면 돼요. 그래서 자,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럼 3년간 결격일 텐데 자, 이 사람이 만일 한 달 만에 자, 1개월 만에 새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그렇게 해서 기준을 갖췄습니다. 그럼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예,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이거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이때 갖추기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 미달로 이렇게 취소되면 그 기준만 갖추면 바로 돼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됐을 때는 이것은 결격으로 본다 안 본다? 이건 결격으로 안 봐요. 그냥 그 기준만 갖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결격이 아니에요. 이거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자, 어려워하는 게 뭐냐? 자, 결격 사유로 취소됐을 때.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자, 이거 필요적 취소 사유잖아요. 그럼 이제 결격이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어요. 근데 등록이 취소됐더니 또 3년간 결격. 자, 결격이니까 또 결격.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 결격 3년. 자, 이것 적용하지 않고 그 등록 취소 원인이었던 이 결격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거 따지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결격이란 것 때문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취소 원인이 되었던 이 결격이 끝났냐 안 끝났냐.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 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록이 취소됐으면 왜 취소됐는지를 찾아야 돼요. 결격으로 취소됐는지 아니면 법 위반으로 취소됐는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격으로 취소됐다면 이 결격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거 보란 얘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자, 저기 우리 파산자 결격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자, 파산 선고를 받아서 파산되었어요. 그럼 결격이 됐네요. 자, 결격이 되니까 어때요? 자, 이걸 확인해서 이제 등록을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년간 결격이 될 텐데 자, 이렇게 결격으로 취소됐으면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등록이 이렇게 취소됐으니까 자, 이렇게 3년간 결격이 될 텐데 이 사람이 3년 지나서 자, 이때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3년 지나서 아직도 파산해서 복권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권 받을 때까지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일 자 7년 지나서 이때 복권이 되었다면 이때 결격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라 이때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격으로 취소되면 3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취소 원인이 되었던 결격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거 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또 이번엔 반대입니다. 자,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자,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요. 자,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돼서 빚을 갚고요. 이제 경제적 능력이 회복이 되니까 나 복권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 그래서 자 1년 만에 복권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복권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나요? 예, 바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이 3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이렇게 복권이 되어 결격에서 벗어나면 바로 이제 더 이상 결격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결격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등록이 취소되면
이 결격 사유가 등록 취소보다 늦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결격이 끝나는 시점, 그때는 우리가 뭐예요?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니까 취소 원인이 됐던 결격이 끝났냐 안 끝났냐 그걸 보라 그 얘기. 자, 조금 어려워요. 네.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그때 또 한번 설명하기로 할게요.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 더 하면 막 복잡해져요. 자, 어쨌든 근데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 자, 등록이 취소되면 얼마? 3년.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복잡한 내용 안 나와요. 예전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아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자, 10번입니다.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한 사람. 자, 우리가 업무정지를 얻어맞았습니다. 자, 6개월 얻어맞았다고 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영업을 못 하죠? 자, 그런데 한 달 있다가 폐업을 했어요. 네, 폐업은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다른 동네 가서 나 몰래 등록하고 할래요. 자, 그럼 이거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은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업무정지 때는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업무정지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 남은 기간, 이 기간 동안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더라도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업무정지 기간이란 말 나오니까 기간 동안 결격 이러면 돼요. 자, 그다음 자, 11번. 자, 이번에 업무정지 받은 법인인 개공사. 자,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법인이 이렇게 자, 업무정지 얻어맞았습니다. 그럼 누가 결격이란 얘기냐? 이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들. 이 사람이 결격이란 얘기예요. 왜냐? 자, 이들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거예요. 왜 너희들 이렇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게끔 내버려 뒀느냐? 그러니까 책임져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그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 기간 동안 결격. 자, 봅니다. 업무정지 받은 법인인 개공사의 그 다음 밑줄 하세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자, 거기 밑줄. 자, 이거.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말은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그럼 이제 이거 결격이면 이제 퇴출되죠. 자, 그럼 이 법인에서 퇴출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데 이렇게 취직해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 결격이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시험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 새로 영입된 사람은 결격이 아니다? 아니죠. 왜? 이 잘못에 대해서 연관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결격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2번째. 자, 지금까지는 다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결격에 해당되는 경우.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자, 각 법인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법인인데 여기에 자, 임원이 있습니다. 자, A, B, C, D 이렇게 임원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임원 중에 한 사람이 뭐냐? 자, 결격입니다. 그러면 자, 이 임원의 결격을 법인인 개공사가 떠안는다 그 얘기예요. 왜냐? 자, 사원 임원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책임 있는 데 있다 보니까 이들의 결격을 법인인 개공사가 떠안아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사가 이제 결격이 되는 경우인데, 자, 이렇게 개공사가 뭔가 잘못을 해서 결격이 된 게 아니라 임원 때문에 결격이 되는 경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자, 결격의 효과부터 배웠어요. 결격의 효과.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이 되면 어떤다? 중개업계에서 퇴출된다. 개공사가 결격이면 어떻게 되느냐? 등록이 취소되어 퇴출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인인 개공사가 결격이니까 등록이 어때요? 취소되죠. 그렇게 되죠. 자, 근데
자, 이 경우는요. 자, 이 임원 한 사람 결격 때문에 이걸 떠안아서 취소되는 건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것도 아까 효과할 때 맨 처음에 배웠어요. 사원 임원의 결격이면 이 사람 어떻게 해라? 2개월 이내 해소해라. 그렇죠? 네. 자, 2개월 내에 뭐 해라? 해소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 이 사람을 자르든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자, 잘랐습니다. 그럼 결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인수할 일도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해라? 2개월 내에 해라. 자, 그런데 만일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이 결격을 떠안아서 이제 취소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개월 내에 해소해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결격 사유 총 12가지 살펴봤어요. 결격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느냐? 자, 결격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 결격에서 벗어나고 또 기간이 얼마 지나야 벗어나느냐?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자, 먼저 기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결격이 쭉 있잖아요.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미성년자, 피한정, 피서 이들은 이제 제한 능력자 그러잖아요. 민법에서 파산자. 자, 이들은 어렵지 않고요. 자, 전과 기록과 이제 행정처분 받은 경우인데, 자, 여기서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전과자와 행정처분 받은 자인데, 크게 두 가지. 뭐냐?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면 단 몇 년 지나면 돼? 3년. 자, 기간은 3년밖에 없어요. 3년 지나라. 단, 여기 이제 가석방 같은 경우는 아까 잔연기 플러스 3년. 자, 여기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 무슨 기간이란 말 나와요. 여기도 기간이란 말하고, 여기도 기간이란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정지 여기도 다 기간이란 말 나와요. 기간이란 말 나오면 그 기간만 지나면 돼요. 자, 그럼 간단하죠. 자, 3년하고 기간만 지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결격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취소로 3년인데 예외 사유. 자, 이 예외 사유는 자, 특히 이제 사망, 해산, 등록 기준 미달, 그리고 결격 사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시험에 출제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대충. 그리고 이제 승계와 관련된 거. 자, 이 승계와 관련된 파트는요, 우리가 행정처분 가서 거기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해가 잘 돼요. 거기 설명하면서 다시 일이 돌아올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기다렸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결격 사유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